한국과 폴란드의 국교 수립은 1990년대 양국 간 무역 교류에 관한 무역 협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관계를 잘 유지해 오면서 최근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한다는 소식과 함께 KAI가 국제 비행학교를 폴란드에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유럽에는 파일럿 양성 교육기관이 없어 대부분의 파일럿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제 동유럽 파일럿들은 한국의 비행학교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폴란드 군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먼저 한국과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를 30억 달러 규모의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FA-50은 F-16의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과 합작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F-16과 80%의 부품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FA-50이 이륙 중량이 작고 현재 통합된 무장의 종류도 적으며 항공전자 및 전자광학 면에서도 약간 뒤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은 이미 블록 20 버전에서 발전된 AES의 이레이더와 최신 무장을 통합할 예정이고 이것이 바로 PA 버전의 FA-50이 될 것이며 성능 면에서 F-16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력 전투기인 KF-16과 대등한 전투기동 성능과 무장 운용 능력을 보유한 TA-50 전투입문 훈련기 20여 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전반기까지 전투조종사 양성 과정인 TA-50 전투기 입문 과정을 신설하여 최신의 전투기를 운용할 전투조종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기존 교육 과정에서 T-50 고등운영기로 고등 비행교육을 수료한 조종사들은 자대에 배속되어 훈련기가 아닌 실전에 운용되는 전투기로 오랜 시간 동안 기종 전환 및 작전 가능 훈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교육 훈련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TA-50을 도입함으로써 교육 훈련의 부담 또한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에 보이는 것처럼 현 교과 과정인 T-50에서 KF-16으로의 훈련소 T는 48회의 CRT가 TA-50을 도입했을 경우 9회로 훈련소 T를 39회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양성 기간 또한 현 교과 과정에선 27주가 걸리지만 8주의 훈련 과정을 통해 KF-16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이때 훈련 기간을 19주 감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TA-50으로 작전 가능 훈련의 대부분을 소화하고 자대에서는 최소한의 CRT만으로 요기 조종사를 실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선 전투부대는 그간 작전 가능 훈련에 투입되던 비행소 T를 순수 작전 임무로 전환하고 자체 전술 비행 훈련을 강화하는 등 실전적 훈련과 대비태세 강화에 전념하의 전투형 군대 육성에 보다 적합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되며 이 밖에도 전투기 입문 과정에 입과한 조종사들은 통합훈련 관리 체계를 구비한 지상 교육훈련대에서 전술 임무에 대한 학술 교육과 시뮬레이터 훈련을 받음으로써 전투 조종사가 갖추어야 할 전술 이해 능력과 전문성을 배양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이 나토가 개입할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을 때 F-16 부품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F-16이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한 부품을 제때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A-50과 같이 두 가지 종류의 다양한 전투기를 운용한다면 언제나 가동률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KAI는 폴란드 공군의 FA-50을 활용한 국제 비행훈련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럽 지역 내 파일럿 훈련 소요를 충당하게 된다면 폴란드의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안현호 KAI 사장은 단순 판매가 아닌 공동협력의 시작이라며 폴란드는 FA-50 1000대 수출의 시작으로 FA-50 고객은 KF-21의 잠재 고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한국의 KE-980대, K9 자주포 648문의 기본 계약 또한 체결했는데 계약 조건에 따라 수출 규모가 최소 10조 원 이상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체결식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지상 공중전력 공백을 채워야 했는데 기술,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했다며 K9 자주포의 경우 그 기술을 이미 인정받고 있어 빠른 도입이 결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8개국 수출로 그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화력체계입니다. 지난 2001년 이후 8개 국가 튀르키예,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되며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K방산 3종 세트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드백은 호주 차세대 궤도장갑차 사업에 최종 후보 기종인 레드백을 기반으로 새로운 중형급 보병 전투장갑차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하나디펜스 미국 법인은 오시코시 디펜스 콘소시움의 일원으로 미 육군의 차세대 유무인 보카 군용 장갑 자사업에 이미 참여 중이며 레드백을 기반으로 OMFV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이번 계약과 관련 연내 폴란드 지사를 설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 사막-K고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유도탄 등 다양한 무기 체계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손재일 하나디펜스 대표이사는 하나디펜스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 기업으로서 K 방산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한편 글로벌 1등 무기 체계를 앞세워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넘버원 방산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3대 K 방산 중 하나인 현대로템 역시 K 전차 긴급 소요 및 폴란드형 K 전차 천대 물량 등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대로템은 1차적으로 국내 생산 K 전차 긴급 소요분을 폴란드에 공급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과 국내 생산 물량이 최종 인도될 계획입니다. 2차 물량부터는 폴란드 군사체계에 표준화되고 추가 사양이 들어간 K 전차가 현지에서 양산되고 이번 계약으로 인해 폴란드도 자체 전차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8년 터키에 K 전차 기술 이전에 성공하는 등 그 우수성은 이미 입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KAI는 내년 상반기부터 FA50 12대를 납품하고 이후 항공정비센터를 현지에 건립하는데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옛 소련제 미그-29 전투기나 이탈리아 M346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동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에 지어지는 한국의 항공정비센터는 유럽에서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호조에 힘입어 작년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액은 7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수출입은행이 발간한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17에서 2021년까지 5년 동안 한국 무기 수출은 176.8%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비율은 2012에서 2016년 1%에서 2017에서 2021년 2.8%로 확대되며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방산업계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에 대한 분노와 독일의 속임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납품하기 위한 반지 교환 계획과 관련해 연방정부를 강력히 비판하였는데 외무차관은 독일이 속임수를 사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것보다 오래된 전차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폴란드의 군비 상태를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폴란드는 독일이 그깟 천연가스 때문에라며 러시아 제재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태도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토 중 일부가 러시아에 편입된 역사도 있는 폴란드는 이번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가장 빠르게 군사 지원에 목소리를 내고 이는 미국이나 영국의 제안도 아닌 폴란드가 먼저 제안한 것인데 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나토에서 가장 먼저 싸워야 할 국가가 바로 폴란드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7개국 회원국이 대러시아에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개별 제재에 대해선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미국 관리들도 러시아군의 탱크와 미사일 생산 유지 능력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국내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못 박았습니다. 러시아가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처인가를 놓고 벌어진 논란이 종결되면서 유럽의 탈러시아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의 K방산은 더욱더 주목받게 되고 한국 기업들은 더욱 주가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폴란드 덴블린 공군기지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멋진 에어쇼를 선보이며 폴란드 상공에 태극 문양을 수놓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폴란드 국민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기교가 있는 에어쇼를 보게 되는데 정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폴란드가 FA-50을 구매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폴란드에 거주 중인 한 교민은 폴란드에 온 지 21년이 됐는데 한국 무기를 폴란드가 구매한다는 소식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느낀다라며 말했습니다. 25분간 진행된 공연은 다양한 형태의 편대 비행과 교차 비행, 배면 트위스트 비행 등 다양한 기교를 뽐내며 정면에서 8대의 비행기가 함께 날아오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빅토리아 브레이크 기동을 선보일 때에는 관람석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블랙이글스는 국산 기술로 만든 초음속 항공기 TOCP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항공기에 무장한 것이 국산 경전투기 FA-50입니다. 지난 방산 관련 최대 수출 기록이었던 아랍에미리트와의 4조 원대 지대공 유도미사일 현금 계약의 5배 가까운 14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폴란드를 교두보로 한국 무기가 유럽에 진출하는 것도 성신호가 켜진 상황에 2026년부터 양산하게 돼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향후 유럽 수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